반갑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분위기가 어떠냐? 4천을 넘느냐 안 넘느냐? 자, 그 부분에 따라서 11월에 성적표가 다시 쓰여질 것 같기는 한데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네, 지금 유럽 증시도 약간은 혼조세로 끝났거든요. 미국이 일단 상승 마감을 한 상태에서 휴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뭐 당장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살짝 떨어졌다는 거, 뭐 약간 뭐 변수는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담 요소 작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11월에 마감을 4,000포인트 이상에서 하느냐 4,000포인트 이하에서 하느냐는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달도 네 조금 뭐랄까 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좀 시작 전부터 계속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막 계속 그렇게 좀 재미없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지나왔는데 그래도 뭐 네 12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또 마무리 잘 하고 12월을 또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네 시장의 관망세가 아직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하죠. 네. 그리고 오늘 미국장은 조기 폐장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없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소비주들의 반등이 생기게 되고 미국의 어떤 소비 패턴들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나기 때문에 증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보통 12월은 연말 랠리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네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자고요. 자, 뉴스는 별게 없고요. 몇 가지만 네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글과 오픈 AI 누가 이겨도 돼요. 네. 그치, 그렇긴 합니다. 네, 한국 반도체는 무조건 수혜다. 구글이 이기든 오픈 AI가 이기든 뭐 엔비디아 이기든 뭐 누가 뭐 브로드컴이 이기든 뭐 관계없다. 어쨌든 HBM은 팔릴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AI 버블로 내년까지는 안전할 것. 그죠? 뭐 제가 해드렸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보여요. 지금은 보시면 구글이 이기든 오픈 AI이든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줄 수밖에 없다. 네. 연불리가 얘기한 거네요. 네. 짧게 보면 조선, 좀 더 멀리 보면 방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방산은 지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뭐 참고해보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네 광고가 이렇게 이 광고네. 이거 말고 다른 걸 봐야 되겠다. 그죠?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AI 쪽 관련한 부분들은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것 같긴 한데 AI 쪽 관련해서는 네 저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누구였냐면 그 뉴스 어디 갔지? 네. 아까 있었는데 가만있어 봐. 쟤 누구야? 그 젠슨 왕이 약간 억울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무튼 네 내용은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AI 쪽에서 구글이 이제 뭐 TPU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지고 이제 GPU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엔비디아의 어떤 왕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GPU는 필요하죠. 네 지금은 GPU가 필요한데 TPU를 사용한 제미나이 3.0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엔비디아의 GPU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100% TPU로만 했다. 이렇게 됐는데 엄청난 성장이다. 자, 이 GPU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역적인 광범위한 어떤 정보 처리를 위해서 GPU가 필요한 건데 연산과 추론 이쪽에만 집중해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TPU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하는데 약간의 어느 딥시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 메타가, 네, 가격이 TPU가 더 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글로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글이 이 시장을 완전히 압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글이 TPU를 시장에다가 내놓지 않았죠. 한 번도 팔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TPU가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GPU와 얼마나 많은 그런 차이가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지출에 대한 어떤 감소, 대규모 자본 지출이 계속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비용을 크게 낮춰주면서, AI 시장에 대한 진입을 더 수월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AI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더 커지긴 할 텐데,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GPU냐, TPU냐, 아니면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TPU가 네, 성능을 제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알파벳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휘청이는 형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AI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지는 얘기고, 또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들, 네, 또는 차세대 제품들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생기고는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제 변화 요소는 계속 겪게 되잖아요. 그거랑은 관계없이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이런 HBM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지 간에 많이만 만들면 되지 뭐. 네. 엔비디아한테 팔든 구글한테 팔든 작년에 100개 팔았으면 이번 연도에 200개 팔면 되지 뭐. 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의 이런 슈퍼랠리 같은 부분들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개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 지금 약간 주춤주춤 한다거나 좀 뭐야 이렇게 느낌들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요거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 거품이다라는 부분들에 가깝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뭐 상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랠리는 어느 시점에서 네, 다시 늘어나지 않겠는가, 다시 생겨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네, 이미 뭐 60만 원대 넘어가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런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엔비디아 쪽에 거의 몰빵이다라고 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글이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네, 삼성전자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더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뭐 이 소부장 쪽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또 삼성은 이제 그 TSMC 다음으로 가는 이제 세계 2위잖아요. 물론 점유율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압도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경우에 기대 요소들이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습니다. 소부장애들은 일단 삼성 계열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자, 근데 요 소부장 계열 쪽에서도 이제 전공정, 후공정, 뭐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단계, 소재, 부품 뭐 등등 여러 나뉘잖아요. 어느 쪽을 공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HBM4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수혜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조는 더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AI 전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저 위쪽에서 칩 만드는 애들은 바퀴 터지겠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회사들은 그냥 누가 팔든, 네, 구글한테 많이 팔든, 네, 아니면은 엔비디아한테 많이 팔든 어쨌든 HBM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야. 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돼, 무조건 필요한 것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AI 쪽에 막대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보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 AI 칩 쪽은 미국에 있으니까 뭐 투자할 수 있지만 HBM 쪽에 투자하고 싶으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살려면 우리나라 와야 되거든. 이게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에서도 좀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네, 이 반도체 쪽의 움직임을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 또는 이제 그 변화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지금 저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은 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매도를 친 상태예요. 왜냐면 네, 단기적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매도를 쳐놓은 상태지만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사야죠. 네, 그래서 다시 살려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종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만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진입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주도 한번 봐볼게요. 내년 최대 실적 전망에도 부진한 엔터주.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가가 별로예요. 그래서 최근에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네, 주가가 또 와장창 떨어지는 거 보고서 아직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 내고 다 팔았던 네, 종목들이긴 한데 지금은 별로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 고조에 따른 한일령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한일령 수혜 기대감 오케이 좋은데 뭐 특별하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수혜가 왔다거나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잡음이 많고요.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엔터 등등등. 뭐 최근에 며칠 동안은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과도한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만들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자, 2026년에는 BTS, 그리고 빅뱅, 뭐 이런 거 돌아온다 얘기 되고 있고, 뭐, 엑소, 뉴진스, 여기까지는 다 들어봐서 아는 애들이네요. 그 다음에 NCT 태용은 누군지 모르겠고요. 네. 뭐 아무튼, NCT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일단 유명한 애들, 네, BTS, 네, 빅뱅 아시죠? 네, 이게 콘서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 쪽 공연이나 뭐 요즘에는 음반 판매량 이거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굿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IP 지식재산권 동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기초 체력이 강화되어 있다. 이걸 이제 메가 IP의 어떤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메가 크다, 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 요즘에는 디지털 음원이라든 이런 것들 판매하기 때문에 뭐 몇 장이 팔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걸 이제 그 예상했을 때 네,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되는 거고, 블랙핑크, BTS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네, 음반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적적인 측면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미국이든 네, 뭐 중국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이 K-팝 네, 열풍들이 아직까지는 많죠. 네, 아직까지는 많고 K 뮤지션에 대한 기대 요소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 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엔터주드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지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어디로 잡느냐. 지금 주식 시장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지금 타이밍이 애매하거든요. 뭔가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이면서도 그냥 돌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고 어려운데 그거를 조금 잘 지켜보고 네, 서두르지 말고요. 네, 좀 지켜보고 타이밍이 잘만 잡히면 그럴 때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를 기대하는 네, 움직임들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내년도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네.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제 슬슬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이 되긴 하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장품 얘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례적인 성장세. 미국 진열대를 빠르게 장악하는 한국산 화장품. 미국 애들이 지금 이래요. 외국 애들이. 네. 뭐,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엔터나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워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산 화장품의 올해 매출액이 20억 달러, 미국 쪽에 2조 9,300억을 넘었다. 와, 많이 팔았네. 많이 팔았어.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간 상태라서 좀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CNBC와의 인터뷰에서 K-뷰티의 성장세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미국 전체 뷰티 시장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고 있지만 K-뷰티는 확실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기능성, 네, 이런 쪽으로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돼가지고 성장성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네.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LG생활건강이 또 생각나실 텐데, 탈중국을 한 그런 회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중국의 LG생활건강은 아직도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중국 쪽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애매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미국 쪽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이거나 뭐 상장사들 중에서도 아주 크게 있는 것들 아니고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 이런 것들이 미국 쪽으로 많이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탈중국이 일단 중요합니다. 탈중국. 중국에 계속 엮여 있으면 네, 지금 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LG생활건강도 점차적으로나마 계속 조금씩이라도 뭔가 탈출을 해야지 주가 회복에 기대치가 생기지 않겠는가 판단되는데, 과거에 이제 중국 쪽에서 열광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서 크게 붐이 일어나는 것도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사이클론 돌고 도는 거니까 또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일단 뭐 시류를 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좋아지겠지 뭐, 그리고 계속 버티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한 얘기라 이제는 뭐 네,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화장품 쪽을 공략하고자 하신다라면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과 연관고리가 적은 기업들, 그런 것들 공략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네, 대응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려서 반등 포인트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다 내렸었잖아요. 근데 올라올 때 조방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지주사들,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덩치 큰 애들만 올랐어요. 시총 상위 종목만.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익률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중소기업들은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대형주가 약간 주춤한다거나 또는 뭐 많이 올랐던 그런 대형 어떤 집단군들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종목 장세라고 불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상승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개별적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전에 보셨던 엔터라든지 그동안 약간 비주류였던 거라고 생각됐었던 기업들, 또는 각자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덩어리군이 아닌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자,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뭐 대형주가 시장을 붙잡고 있는 거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었던 종목군들에게 아직까지는 상투의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조선주, 방산주 이런 거는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왜 조방원이 제일 걱정돼요. 네, 조방원이 제일 걱정되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뭐 상투다, 뭐 다 팔아다, 뭐 조방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조방은 역시도 뭐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애매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횡보 조정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 정리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네,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약간 개별주적인 움직임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분위기는 일단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어제와 비슷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4,000포인트를 넘겨서 끝낼 것인지 아닌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빠져서 시작하면 후반부에는 좀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시고요. 오늘은 4,000포인트에서 이상에서 좀 마무리 되기를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주말이고 월말입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마지막까지 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